안녕하세요. 베아트리체의 책 산책입니다. 인간은 물 없이도 며칠을 살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음식 없이도 몇 주는 살 수 있고요. 그런데 이게 없으면 몇 분 만에 사망이라고 합니다. 이게 뭘까요? 네, 공기인데요. 그렇다면 공기가 왜 그렇게 중요한 걸까요? 바로 산소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상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임에도 우리에게 항상 너무 가까이 있기에 당연시 여겨질 뿐 중요하다는 사실을 간과하기도 하는데요. 인간에게 이토록 중요한 공기, 산소를 어떻게 잘 유입하고 배출하여 동화작용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지 일상의 작은 팁들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오늘 준비한 책의 저자 하비 다이아몬드 박사의 몸도 종합병원이라고 할 정도로 병을 달고 사셨다고 하는데요. 지금은 너무 건강하게 전 세계인들의 건강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계시니 그의 말에 귀를 열고 들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준비했습니다. 자연치유로도 너무 잘 알려진 분이시죠? 저희 책산책에서 다이어트 불변의 법칙으로 이미 소개해드린 바 있고요. 그 외에도 나는 질병 없이 살기로 했다를 출간해 뉴욕타임스 40주 연속 최장기 베스트셀러 1위를 기록하기도 한 하비 다이아몬드 박사의 자연치유 불변의 법칙 중 일부를 그대로 전해드립니다. 펴낸 곳은 사이몬 북스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하면 정확하다. 그것 없으면 가장 빨리 죽는 순서대로 나열하면 된다. 당신은 첫사랑을 잊지 못한다. 그녀와 보냈던 그리스 해변에서의 한 달은 꿈만 같았다. 그리고 헤어졌다. 당신은 죽을 것만 같았다. 자살도 생각했다. 그러나 지금 당신은 죽었는가? 그렇다. 생명처럼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라졌어도 당신은 멀쩡히 살아있다. 그렇다면 공기는 어떨까? 우리의 피, 그리고 우리 몸을 구성하고 생명 기능을 수행하는 100조 개의 세포들은 정기적으로 산소를 공급받아야 한다. 공기는 질소 78%, 산소 21%, 기타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수소 등 1%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가 폐로 들이마시는 공기에는 산소가 21% 이상이 있어야 정상적이다. 인간은 이를 통해 호흡을 한다. 정상적인 폐에는 약 100억 개의 작은 공기 주머니가 있다. 그곳에서 혈액이 정화되고 산소를 공급받아 나머지 신체 부위들로 보내진다. 숨을 내쉬면 이산화탄소를 비롯해 다른 많은 폐기물질들이 배출된다. 이산화탄소가 그저 몸에 나쁘다고 표현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 나쁜 정도가 아니라 치명적이기 때문이다. 이산화탄소 농도가 고작 3%가 들어있는 공기만 호흡해도 우리 몸은 완전히 기진맥진해진다. 앞에서 공기의 구성 성분은 질소 78%, 산소 21%, 기타 1%라고 말한 바 있다. 그 기타 1% 안에 이산화탄소는 0.03%가 들어있다. 그러니까 3%면 무려 100배가 된다는 말이다. 자연 상태보다 이산화탄소가 100배라면 어떻게 되겠는가? 바로 성당 뒤편에 있는 공동묘지로 가는 마차를 타게 된다는 말이다. 우리 폐에서 하루에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양은 약 230g의 숯덩어리와 같다. 오전에 운동을 해야 하는 이유. 숲의 공기가 맑은 까닭은 그곳에 자라나는 풀과 나무들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내뿜기 때문이다. 식물과 동물은 끊임없이 서로에게 생명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한다. 한쪽의 폐기물은 다른 쪽의 필수품이다.
이는 말로써 힘든 자연의 위대함이다. 인간은 자연에서 살도록 설계되고 진화해왔다. 우리 인류의 먼 조상인 유인원이 아프리카의 숲속에서 살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직접적인 조상 호모사피엔스가 그곳에서 첫걸음을 떼었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 인간은 숲속에서 빠져나와 도시를 만들었다. 편리함은 얻었지만 많은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그 문제 중 하나는 바로 운동이다. 몸을 움직이며 건강을 유지해오던 진화론적인 방법에서 인위적인 방법으로 전환해야 될 필요가 생겼는데 그것이 바로 운동이라는 것이다. 여기에서 한 가지 짚고 갈 중요한 사실은 우리 몸 전체에서 일어나는 산소화 과정에서 운동이 큰 역할을 한다는 점이다. 특히 심장 박동을 가속화시키는 유산소 운동이 그렇다. 나는 지금 산소가 최적의 상태로 존재하는 바로 그곳에서 유산소 운동을 하라는 말을 하고 있다. 닫힌 곳에서 하지 말고 열린 곳에서 하라는 말이다. 그렇다면 산소가 가장 많이 나오는 시간은 언제일까? 해가 뜨기 바로 전 시간, 5시에서 7시이다. 이 시간은 식물들이 광합성 작용을 통해서 산소를 몸 밖으로 내뿜는 시간이기 때문이다. 자동차들이 전부 나와 돌아다니면서 공기를 더럽히기 전에 해야 한다. 아침에 걷거나 조깅을 하려면 공원, 해변, 숲속 오솔길을 찾길 바란다. 최소한 자동차들이 다니지 않는 골목길이라도 찾아라. 나는 가끔 차도에서 1미터도 떨어지지 않은 인도를 달리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움찔움찔한다. 자동차 배기관에서 나오는 일산화탄소를 격렬한 심호흡을 통해서 곧바로 들이마시며 뛰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 걸 보면 당황스럽다. 또한 헬스클럽에서 다른 사람들이 뿜어대는 일산화탄소를 듬뿍 마시며 땀을 뻘뻘 흘리는 사람들을 보는 것도 고통스럽다. 그들은 땀을 흘려 몸속의 노폐물을 빼는 것에만 관심이 있지 다른 사람들이 뿜어대는 이산화탄소를 호흡해서 몸의 세포가 고통을 받는다는 사실에는 관심이 없다. 똑똑한 선택을 하라.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기 원한다면 가능한 한 깨끗한 공기를 마셔라. 공기가 깨끗한 만큼 운동 효과도 높아진다. 그 가치는 건강한 수명으로 평가될 것이다. 왜 창문을 열고 자야 하는가? 더 좋은 방향으로 엄청난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작고 간단한 실천 방법을 소개하겠다. 기억하라. 숨을 내쉴 때마다 우리는 유독한 이산화탄소를 비롯해 각종 독성 폐기물들을 내뿜는다. 8시간 동안 밀폐된 방에서 잠을 잔다고 하면 그 방에는 이산화탄소가 계속 늘어나고 우리는 그중 일부를 다시 들어 마시게 된다. 게다가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산소의 양은 점점 적어진다. 물론 잠을 자는 동안에는 신체 기능들도 대부분 휴식에 들어가지만 여전히 작동 중인 기능들도 많다. 사람들이 아침에 혼미한 상태로 잠에서 깨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의 폐가 밤새도록 탁한 공기와 씨름해야 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자는 사람이 둘로 늘면 공기도 2배 빨리 탁해진다. 여기 아주 단순하고도 좋은 방법이 있다. 창문을 열라. 추운 계절이라면 창문을 2cm만 열고 필요하면 담요를 꺼내 덮으시라. 간단하지만 엄청나게 이로운 이런 행동을 실천한다면 눈에 띄는 활력의 증가를 바로 경험할 것이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건 단순한 상식이다. 물론 집안을 맑은 공기로부터 완벽하게 차단하게 되면 열 효율을 높여서 난방비를 절약할 수 있다. 그러나 당신은 많은 치료비를 헌납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참으로 바보 같은 일이다. 그것은 마치 공기 좋은 숲속의 호텔에 휴양을 가서
사방이 꽉 막힌 유리 상자 속으로 들어가 잠을 청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단 말인가. 가스요금 몇 푼을 절약하려다가 수백, 수천만 원의 병원비가 청구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라. 서구 국가에서 질병으로 인한 사망 원인의 순위는 심장질환과 암과 뇌혈관 질환이 1, 2, 3위를 다툰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 자연사하는 노인의 사망 원인 1위는 폐렴이다. 호흡이 문제가 되어 사망한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 생명을 위한 생물학적 필수 요소 리스트의 맨 앞에 바로 공기가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네, 들으시면서 요즘 황사도 많고 바쁜 일상에 시간도 없는데 너무 비현실적인 이야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으실 텐데요. 황사 없는 날, 그리고 평일은 힘드시다면 주말이라도 규칙적으로 실행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창문을 열고 주무시는 것이 걱정되신다면 하다못해 방문이라도 조금 열면 문을 닫고 주무시는 것보다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즘은 도심 곳곳에 산책로, 공원들을 잘 해놓은 곳들이 많으니 이제 날도 따뜻해지고 봄이 오는 소리가 살포시 들리기 시작하니까요. 이번 주엔 러닝머신에서 내려오셔서 자연에서 풀향 섞인 좋은 공기를 마시며 건강을 챙기시면 좋겠다 싶어 준비해본 영상이었습니다.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하는 거 잘 아시죠? 삶을 변화시키는 책 한 권의 기적, 베아트리체의 책 산책이었습니다.